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브라질 국채 투자, 브라질 연금 개혁과 브라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브라질 국채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브라질에 대한 뉴스나 소식들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브라질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최근 크게 변동이 있었던 지금 보시는 3월 25일 날 환율이 헤아라 달러 기준에서 급등을 했던 그런 사건. 헤아라 기준에서 보면은 헤아라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이날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보베스파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루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유 한번 살펴보고 이 관련된 부분이 연금 개혁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방향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실제 보호선화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꽤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27일인데요. 3월 27일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취임하고 나서 약 한 86일, 87일 정도 되는 100일이 좀 안 되는 기간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인은 연금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 지수를 하락하게 만들었고 환율도 큰 폭으로 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브라질에 대한 연금 법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먼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지 법이 개정이 되고 연금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 개혁안이 이루어지려면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하원과 상원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1차적인 목표는 6월까지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군소 정당들의 모집입니다. 약 20개가 넘어가는 정당들이 있는데 브라질은 그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새로운 정당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정당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이합 집산의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브라질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당이라고 해서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야당이라고 해서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보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원에서는 308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원에서는 81명 중 약 49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연금 개혁을 지지한다 또는 지금 현재 현 정권을 지지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의원이 하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이 255명, 그리고 반대한다는 의원이 14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부로 지지한다고 하는 의원이 117명으로 역대 어떤 그 정권에 비해서 지지를 한다는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경제장관 게데스의 발표에 따르면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힌 인원이 255명보다
5명 많은 260명이 현재 찬성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8명까지는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상원은 둘째 치더라도 하원에서는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브라질의 연금법이 개혁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소나루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연금 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취임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몇 가지 연금 개혁을 위한 포석을 뒀는데요. 첫 번째, 하원 의장의 호드리고 마이아 그리고 상원 의장의 아우콜론브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하원 의장 호드리고 마이아고 우측에 보이는 인물이 상원 의장 아우콜론버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 모두가 속해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원 의석수가 27석, 상원 의석수가 6석으로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작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소나루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주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가능성을 높였던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소나루가 속해 있는 사회자유당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는 54석 그리고 상원에서는 4석으로 지금 민주당보다도 상원 의석수는 작은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정당들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연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20일 야심차게 연금 개혁안을 하원 의장에게 제출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브라질 연금 개혁안을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2월 20일 날 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개혁안을 2월 2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원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지금 로드리게스 마이아와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소나루 아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현재 로드리게스 마이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하고 있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자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둘 간의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닌가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연금 개혁에 다소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나타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반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던 뉴스인데요. 테메르 전 대통령이 체포되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근데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구속이 될 만한 이런 대통령이 체포되었는데 왜 이게 부정적인 뉴스였냐? 결정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고 환율을 폭등시켰던 이유였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보소나루 정당 속해 있는 정당의 의석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테메르를 체포하면서 테메르가 소속해 있는 정당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의석수가 약 34석이 있는데 이 의석수의 이탈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도 채 되지도 않아서 석방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강력한 현 정권의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은 공약은 부정부패와의 싸움도 중요한 공약이었고, 두 번째는 연금 개혁안도 중요한 이제 공약이었죠.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브라질 연금 개혁안이 가장 큰 공약이고 중요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일 날 체포했다가 25일 날 혐의 없다고 해서 혐의 없음으로 이제 석방시키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르고 환율도 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일 이후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브라질 경제장관 파울로 구데즈가 연금개혁 청문회에 불참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어제 27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좀 그 25일 날에 주가가 내렸다는 게 27일 기사 때문에 내렸다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인데, 지금 브라질 경제장관 같은 경우는 연금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브라질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은 약 1조 헤알 이상 연금 그 개혁을 통해 가지고 1조 헤알 이상의 절약이 있었을 때, 재정 적자를 줄였을 때 성공적이다. 절대적으로 이 1조 헤알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소나로가 발표했었던 군인연금에 대한 부분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권과 경제장관 간의 불협화음이 또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군인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연금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예산을 까먹고 있는 그런 분야라서 무조건적으로 축소해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군인연금에 대한 의지를 보면서 실제 제시했었던 1조 헤알이라는 재정 적자 해소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군인연금도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대폭적으로 칼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특혜 조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메로의 체포,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브라질 주가와 환율에 약세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3월 23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흘러갔고 환율도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흐름에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머릿속에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개념 자체는, 지금의 브라질과 과거의 브라질은 이제는 매우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현재 언론에서도 그렇고 외신들이 보소나루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조롱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팬클럽 회장이다, 아니면은 뭐 아바타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브라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지정도 받았고, 그리고 미국이 브라질이 OECD 가입에 협조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낸 거죠. 이는 외국 자본이, 특히 미국의 자본이 브라질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보다 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확답과 같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브라질 국채를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혹시라도 연금 개혁안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OECD 가입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브라질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굉장한 희망과 목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브라질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정체되어 부정부패, 정경유착 이런 부분으로 부패되어 있었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보였을 정도로 브라질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멕시코와에도 관계도 안 좋고 중국과에도 무역 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과의 관계 개선은 지정학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브라질 국채를 투자를 하거나 현재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경제장관이 이야기했었던 그리고 브라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1조 헤알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 과연 현실화 있을까?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그 1조 헤알이 100% 실현된다고 보고 자금이 배팅이 되거나 외인들의 자금들이 브라질로 유입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60%, 마켓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40%인데 이 60% 중에서도 4천억 헤알에서 한 6천억 헤알 정도의 절감액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냥 완만한 연금 개혁이 연금 개혁이 승인될 것으로 보는 것이 45%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1조 헤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당초 어떤 국민들 간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큰 목표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조 헤알이 달성이 되면 좋은 거고 실제 협상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기 위한 여지를 굉장히 많이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금 개혁안이 현실화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예 연금 개혁안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은 30%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이제 연금 개혁안이 나오면은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소나로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던 Make Brazil Great Again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실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정권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이 군소 정당들과 합의를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실제 인프라,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 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프라 산업들을 민영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브라질이 큰 영토에 대한 그 인프라 부분 해소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저도 이렇게 브라질어를 하거나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은 그래요. 뭐냐면은 철도나 고속도로 이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뚫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홍보죠, 홍보. 브라질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이런 실패를 하게 되면은 브라질도 앞으로 영영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어린 시절에 많이 했었던 게임이죠. 스트리트 파이트에서 나와 있었던 캐릭터 캥거류를
트럼프와 보소나루로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소나루 Make Brazil Great Again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제작도 하고 이 그림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꽤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브라질이 굉장히 큽니다. 영토 부분에서는 전 세계 5위, 그리고 인구는 2억 1239만 명, GDP는 2조 555억 달러. 뭐 중국과 비교하면은 인구가 작긴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인구 1등, 그리고 브라질이 5위에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 안 됩니다. 1억이 안 되는 베트남 인구에 비해서 2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그리고 무한한 원자재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남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보다 사실상 더 매력 있는 파트너가 브라질이고,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중국에만, 일방적으로 중국에게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바로 브라질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도 여러 가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과 브라질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꼭 브라질만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닌 미국에서도 얻는 것이 많은, 가까운, 바로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베네수엘라에서도 지금 현재 군사적인 문제, 러시아와 지금 미국 간의 군사 대립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라질로부터 그런 그 도움, 공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브라질 국채에 접근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6월까지 지금 연금의 개혁에 대한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현지에서 나오는, 브라질 현지에서 나오는 정치권에서 생기는 이런 불협화음들이 발생을 하면서 환율이라든지 주가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 못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진 않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를 근거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벤트 하나하나가 뉴스가 나올 때 브라질이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흔들리고 환율이 요동을 치는지, 그리고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잘 관찰을 하신다고 하면은 환율에 대한 방향, 물론 이 환율에 대한 방향은 연금 개혁에 대한 방향이겠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발짝 앞서서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브라질 국제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진입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연금 개혁안이 실패로 끝난다고 하면은 브라질 경제 상황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 그때는 기대를 걸어봐야 할 부분이 브라질의 OECD 가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브라질로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브라질 입장에서는 큰 걸 내놨어요. 뭘 내놨냐면은 그 우주선을 쏘기 위한, 로켓을 쏘기 위한 그 항공센터를 제공한 부분도 있는데, 브라질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우라늄 생산 광산을 지금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인들이 투자 가능하게끔 만들어뒀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한테 내준 거죠. 그래서 브라질은 올해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어떤 성과를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기대가 너무 크면은 실망도 줄어들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은 전혀 들어온 투자가 아닐 거라는 말씀 남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